토끼띠 선생님들은 잘 풀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제가 올리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마주한 것도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선생님 인생에 막혀있던 길을 서서히 열어주고 있다는 신호이니 결코 우연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2026년 병오년의 강한 불기운이 선생님 재물운을 힘있게 이끄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은 달력으로는 새해의 첫 달이지만 명리의 흐름으로 보면 병오년 한 해의 재물 그릇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병오년은 불기운이 크게 살아나는 해입니다. 이 불기운을 잘 다루면 돈의 온도가 따뜻해지고 기회의 빛이 환해지지만 마음이 조급해지면 지출이 불처럼 번지고 돈이 모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띠 선생님들께는 1월에 무엇을 정돈했는지, 무엇을 끝까지 지켜냈는지, 무엇을 무심코 흘려보냈는지가 그대로 한 해의 돈길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생수 한 병의 자리만 제대로 잡으셔도 병오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 성취 기도를 정성껏 매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물처럼 흘러야 한다.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물이 모이면 강이 되고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돈도 모이면 자산이 되고 자산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때 삶이 편안하게 굴러갑니다. 선생님들도 이미 경험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자연스러울 때는 마음이 시원한데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거나 일이 막히면 강물이 말라버린 듯 답답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단순한 자연 요소가 아니라 재물과 기회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러니 집안의 물을 그냥 물로만 보지 마십시오. 물을 곧 돈의 기운으로 보셔야 합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명리학적으로 나무의 기운이 부드럽게 살아있고 그 바탕에 물의 기운이 섬세하게 깔린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토끼는 빠르게 달릴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주변 기운을 읽고 안전한 길을 찾아내는 감각이 뛰어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온화해 보여도 속으로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끼띠 선생님들은 큰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는 것보다 파도가 잦아드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정확히 움직일 때 운이 크게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토끼띠 선생님들은 섬세한 만큼 공간의 기운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집안 공기가 탁하거나 물길이 막혀 있거나 어딘가 답답한 느낌이 들면 토끼띠 선생님들은 특히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예민해지면 필요하지 않은 지출이 늘고 불안해서 더 사두고 혹시 몰라서 또 돈이 나가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돈은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끼띠 선생님들은 2026년 1월에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부터 앞세우지 마십시오. 먼저 집 안 흐름을 맑게 하고 재물의 기운이 편안히 머물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병오년은 불기운이 강한 해라서 토끼띠 선생님들의 마음을 들뜨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만 잡으면 따뜻한 불이 되어 돈길을 환하게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시작을 정확히 잡으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생수 한 병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일입니다. 선생님,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바꿉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작은 실천으로도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이면 다 같은 물 아니냐? 수돗물도 물이고 생수도 물인데 왜 굳이 생수냐? 겉으로 보기엔 다 맑고 투명해 보이지만 풍수에서는 그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수돗물은 인위적으로 정수되어 파이프를 지나 밀려 들어오는 물로 보며 이런 물은 기운이 단단해지고 힘이 약해졌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생수는 자연에서 스스로 솟아오른 물로 봅니다.
땅속에서 정화되고 스스로 길을 찾아 나온 물이니 살아있는 물 순환에 힘이 남아있는 물로 해석합니다. 이런 물은 공간의 기운을 맑게 하고 막힌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풍수에서 힘있는 물을 꼽자면 생수라고 보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병 준비해서 자리를 제대로 잡아두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수는 아무데나 둔다고 복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돈이 더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수를 안방이나 화장실에 둔 뒤 지출이 늘고 집안 분위기가 더 예민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 선생님들은 집 안 기운이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리 선택을 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금지 자리부터 정확히 피하십시오. 이것만 지키셔도 돈 새는 구멍을 막는 데 도움이 큽니다. 선생님, 복은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새지 않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화장실에는 두지 마십시오. 화장실은 배출의 공간입니다. 씻어내고 내보내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생수를 두면 맑은 물의 기운까지 함께 흘러나가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 화장실은 반드시 피하십시오. 둘째, 안방에도 두지 마십시오. 안방은 쉬고 회복하는 자리라 기운이 잔잔하고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수는 움직이려는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안방의 안정과 부딪히면 마음이 들뜨거나 잠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한번 잠이 깨면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방에 움직임의 기운이 들어오면 머리가 더 쉬지 못하고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몸이 지치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돈도 새기 쉽습니다. 그러니 안방에는 두지 마십시오. 병오년에는 특히 마음이 흔들리면 돈길도 같이 흔들릴 수 있으니 먼저 안정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셋째, 주방 조리대 위에는 두지 마십시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불기운이 늘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한가운데 조리대 위에 물을 두면 불과 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양이 된다고 봅니다. 이 충돌은 돈이 들어와도 불처럼 빨리 타버리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충돌의 기운이 강한 공간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바빠지고 실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 주방에 둔다면 조리대 위가 아니라 불과 직접 부딪히지 않는 구석으로 옮기십시오. 넷째, 베란다에는 두지 마십시오. 베란다는 집 밖과 통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쪽에 생수를 두면 집안 재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양이 되기 쉽다고 봅니다. 특히 물병을 줄줄이 쌓아두면 현관이든 베란다든 기운이 답답해지고 흐름이 막힙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답답한 기운을 만나면 마음이 위축될 수 있고 위축되면 돈을 움켜쥐거나 반대로 불안해서 쓰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란다에 쌓아두는 습관은 반드시 줄이십시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생수 한 병을 어디에 두어야 복이 들어오느냐? 제가 여러 집을 보며 정리한 결과 재물운이 살아나는 자리는 크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욕심내서 여러 곳에 늘어놓지 마십시오. 생수는 많이 두는 것보다 한 자리를 정확히 잡아 정성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조용히 지켜내는 힘이 있는 분들이니 딱 한 곳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현관 한쪽 구석에 두십시오. 현관은 집의 입입니다. 들어오는 기운이 가장 먼저 닿는 자리입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좋은 기회를 소리 없이 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들어오는 길목이 막혀 있으면 그 기회가 집 안까지 깊게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 현관부터 살펴보십시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물병을 문 앞에 장애물처럼 두면 안 됩니다. 들어올 때마다 비켜 들어가야 한다면 반드시 치우십시오. 복은 길이 막히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대신 현관 한쪽 구석, 신발장 위나 작은 선반 위처럼 눈에 거슬리지 않는 곳에 생수 한 병을 두십시오. 가운데가 아니라 한쪽 구석이 좋습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기운이 안정적으로 머물고 집안으로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 생수는 현관에서 기운을 한 번 정도 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26년 1월처럼 한 해의 문을 여는 시기에는 현관이 곧 운의 문이 됩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문이 맑아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돈길이 따라 열리는 분들입니다. 둘째, 주방의 구석에 두십시오. 주방은 밥상이 있는 자리이고 밥상은 곧 재물과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재물도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방을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돈길이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조리대 위는 피하십시오. 불과 물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싱크대 옆, 냉장고 옆 또는 구석 선반처럼 불의 기운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이렇게 두면 주방에 과열된 기운이 누그러지고 지출이 과하게 튀는 흐름이 잦아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원래 신중한 편이니 주방에서 물의 기운으로 균형을 잡아주면 마음이 안정되고 지출도 단정해지기 쉽습니다. 셋째, 거실의 동쪽에 두십시오. 동쪽은 시작과 성장의 기운이 살아나는 방향으로 봅니다. 거실은 가족의 중심입니다. 이 중심 공간의 흐름이 좋아지면 가족 전체의 운도 같이 움직입니다. 거실 동쪽 창가 근처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잘 도는 자리에 생수 한 병을 두십시오. 가능하다면 화분 옆이면 더 좋다고 봅니다. 햇빛과 물 그리고 살아있는 식물이 함께 어우러지면 공간이 맑아지고 기회가 들어오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거실 기운이 탁하면 말수가 줄고 마음이 위축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쪽을 맑게 만들면 마음이 풀리고 대화가 부드러워지며 인연과 기회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연이 좋아지면 돈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으니 동쪽 자리를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제 변화가 언제부터 오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현장에서 많이 확인해 보면 대체로 3개월 안에 체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 전에 먼저 나타나는 작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원래 신호를 잘 읽는 분들이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첫째, 물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거나 변기물이 계속 흐르는 걸 알아차리거나 싱크대 밑에서 물이 조금씩 스며 나오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집안의 물 기운이 움직이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새는 구멍이 드러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구멍을 막는 순간 돈이 새는 구멍도 함께 막히는 경우가 많으니 발견하면 바로 수리하십시오. 작은 새는 구멍을 막는 것이 토끼띠 선생님들께는 특히 큰 복이 됩니다. 둘째,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갑자기 물이 당기고 평소보다 물을 더 찾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의 물 기운이 맑아지면 몸도 함께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정돈되면 생활이 정돈되고 생활이 정돈되면 돈이 새는 틈이 줄어듭니다. 셋째,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비 오는 날이 무겁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빗소리가 편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집안의 물 기운이 맑아지면 마음도 부드러워진다고 봅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마음이 편안해지면 불필요한 걱정이 줄고 그만큼 돈을 쓰는 이유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넷째,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시들던 화분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공기가 답답했던 집이 맑아졌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손님이 와서 집이 상쾌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오지만 확실합니다. 토끼띠 선생님들께 특히 잘 맞는 흐름입니다. 다섯째, 물과 관련된 꿈을 꾸는 분들도 있습니다. 맑은 강물, 시원한 샘물, 깨끗한 비가 내리는 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좋은 소식이 이어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것은 마음이 정돈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좋은 자리를 잡아도 관리가 흐트러지면 힘이 약해집니다. 풍수에서 물은 살아있는 기운으로 보기 때문에 관리가 핵심입니다. 토끼띠 선생님들은 깔끔하게 관리할수록 운이 더 잘 붙는 분들이 많으니 이 부분을 특히 잘 지켜보십시오. 첫째, 가능하면 큰 생수병을 사용하십시오. 500ml보다는 1리터나 2리터가 더 좋다고 봅니다. 물이 넉넉할수록 기운이 넓게 퍼집니다. 둘째, 뚜껑은 반드시 꽉 닫아두십시오. 열어두면 기운이 흩어지고 잡기가 붙기 쉽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닫혀 있어야 재물운도 안정적으로 머문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셋째, 교체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하십시오. 길어도 2주를 넘기지 마십시오. 오래된 물은 겉으로 맑아 보여도 기운이 무거워진다고 봅니다. 새 물로 바꾸는 순간 흐름이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넷째, 병과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물병 겉에 먼지가 쌓이면 받는 자리에 기운이 탁해진다고 봅니다. 작은 정성이 집안 기운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 꾸준히 닦아주십시오. 다섯째, 두는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돈 들어와라 하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물이 우리 집 기운을 맑게 하고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시작이 되게 하겠다고 차분히 마음을 담으십시오. 토끼띠 선생님들은 마음이 안정되면 선택이 좋아지고 선택이 좋아지면 결과가 따라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끼띠 선생님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는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영상만 보고 지나가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생수 한 병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세 곳 중에서 딱 한 곳만 골라 두십시오. 현관 한쪽 구석이 가장 쉽고 강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고 다음이 주방 구석이며 여건이 되면 거실 동쪽도 좋습니다. 다만 집이 어수선하다면 욕심내지 마시고 한 곳만 먼저 제대로 잡으십시오. 토끼띠 선생님들은 한번 흐름이 잡히면 그 다음부터는 더 부드럽게 운을 열어가실 분들입니다. 시작을 정확히 잡으십시오. 그것이 2026년 1월의 진짜 의미입니다. 병오년의 불기운을 복으로 쓰는 길은 먼저 물의 흐름을 바르게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복채라 생각하시고 꼭 눌러주십시오. 2026년 병오년 선생님들 가정에 재물복이 가득 들어오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